2020년 3월 19일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재택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날 도큐사인 트래픽이 전주 대비 700% 폭증했죠. 부동산 계약, 대출 서류, 고용 계약서가 모두 디지털로 전환됐습니다. 2021년 2월 주가는 314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600억 달러. 하지만 2022년 6월 40달러까지 87% 폭락했죠. 2024년 12월 31일 기준 주가는 82달러로 회복 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애틀의 한 평범한 부동산 중개인이 문명사회에서 수천 년 지속되어 온 종이 계약서를 종말시키고 디지털로의 전환을 이끌어낸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도큐사인입니다. 톰 곤서는 1960년대생 부동산 중개인이었습니다. 1990년대 시애틀에서 집을 팔며 늘 짜증나는 일을 겪었죠. 계약서 50페이지를 인쇄하고 고객에게 서명받고 다시 스캔하고 팩스로 보내고 한 건당 3, 4일이 걸렸습니다. 21세기인데 왜 아직도 종이와 팩스를 쓰나? 1999년 곤서는 코트로리와 함께 넷업데이트라는 회사를 창업했습니다. 대출 서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였죠. 하지만 마지막 단계인 서명에서 막혔습니다. 전자서명 기술이 없었거든요. 2003년 회사를 매각하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2003년 2월 도큐사인을 창업했습니다. 공동 창업자는 톰 곤서, 코트로리, 에릭 렌치였죠. 미션은 단순했습니다. 종이 없는 세상을 만들자. 첫 사무실은 시애틀의 작은 차고였습니다. 직원 3명이 전부였죠. 전자서명 기술 자체는 새롭지 않았습니다. 이미 어도비 사인, 헬로 사인 같은 경쟁사가 있었죠. 하지만 너무 복잡했습니다. 특별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했고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했죠. 도큐사인은 다르게 접근했습니다. 이메일처럼 쉬워야 한다. 2005년 첫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웹브라우저에서 바로 서명할 수 있었죠. PDF를 업로드하고 서명 위치를 지정하고 이메일로 보내면 끝. 받는 사람은 클릭 한 번으로 서명. 혁명적으로 간단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냉담했습니다. 전자서명이 법적 효력이 있나? 해킹당하면 어쩌지? 종이가 더 안전해. 2년간 고객은 겨우 100개 기업이었습니다. 자금이 바닥났고 직원들은 월급을 못 받았죠. 2006년 전환점이 왔습니다. 미국 연방법 이사인 액트와 UETA가 전자서명의 법적 효력을 인정했죠. 부동산 협회가 도큐사인을 공식 파트너로 선정했습니다. 갑자기 수천 명의 부동산 중개인이 가입했죠. 2009년 매튜 슈로더가 CEO로 합류했습니다. 전 판도라 임원이었죠. 그는 B2B 사스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업을 공략하자. 세일즈포스와 파트너십을 맺고 API를 공개했습니다. 효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2010년 시리즈 B 1270만 달러 조달. 스케일 벤처 파트너스가 주도했죠. 이때부터 폭발적 성장이 시작됐습니다. 2011년 사용자 500만 명, 2012년 1000만 명, 2013년 2500만 명. 매년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2012년 댄 스프링거가 새 CEO가 됐습니다. 세일즈포스 출신이었죠. 그는 글로벌 확장을 주도했습니다. 유럽, 아시아, 남미로 진출했죠. 44개 언어를 지원하고 188개국에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도큐사인의 핵심 기능은 단순함을 넘어섰습니다. 워크플로우 자동화, 템플릿, 대량 발송, 실시간 추적, 감사 추적, 모바일 서명. 특히 봉투 개념이 혁신적이었죠. 여러 문서를 하나로 묶어 순차적으로 서명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27일 나스닥 상장. IPO 가격 29달러, 첫날 종가 38.1달러, 31% 상승이라는 성공적 데뷔였죠. 시가총액 60억 달러, 2018년 매출 7억 달러, 아직 적자였지만 성장률이 36%였습니다. 2019년 첫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연간 매출 9억 7,400만 달러, 순이익 800만 달러,
고객사 50만 8천 개, 사용자 5억 명. 포춘 500대 기업의 75%가 도큐사인을 사용했죠.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비대면으로 전환됐죠. 재택근무, 온라인 계약, 디지털 서명. 도큐사인이 필수품이 됐습니다. 2020년 1분기 신규 고객이 전년 동기 대비 500%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폭등했습니다. 2020년 3월 60달러에서 2021년 2월 314달러까지 5배 상승. 시가총액 600억 달러로 스퀘어를 넘어섰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매출 21억 달러로 전년 대비 50% 성장. 순이익 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죠. 도큐사인하다가 동사가 됐습니다. 서류 도큐사인에서 보내드릴게요. 일상 언어가 된 거죠. 하루 100만 개 이상 문서가 도큐사인 됐습니다. 백신 접종 동의서, 원격 의료 동의서, 온라인 수업 등록까지 모든 것이 도큐사인이었죠. 하지만 2021년 12월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3분기 실적 발표에서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죠. 코로나 특수가 끝나고 있다. 주가는 하루 만에 42% 폭락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하루였죠. 2022년 완벽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대면 업무 복귀, 성장률 둔화, 경쟁 심화, 금리 인상. 2022년 6월 주가는 4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정점 대비 87% 하락. 시가총액이 600억에서 80억 달러로 쪼그라들었죠. 2022년 9월 구조조정을 발표했습니다. 직원 9% 해고, 사무실 공간 30% 축소. CEO 댄 스프링거는 연봉을 1달러로 삭감했습니다. 생존 모드에 돌입한 거죠. 2024년 10월 CEO가 교체됐습니다. 알란 타이게센이 새 CEO가 됐죠. 전 구글 클라우드 부문 대표였습니다. AI와 자동화로 재도약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도큐사인 IAM을 발표했죠. 2024년 12월 31일 기준 도큐사인 현황입니다. 연간 매출 29억 달러로 전년 대비 7% 성장. 순이익 1억 8,500만 달러. 고객 445만 개, 사용자 15억 명. 주가 82달러, 시가총액 165억 달러입니다. 2025년 상반기 실적입니다. 1분기 매출 7억 3,6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6% 성장. 2분기 매출 7억 5,200만 달러, 7% 성장. 성장률은 한 자릿수로 둔화됐지만 이익률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18%로 역대 최고 수준이죠. 도큐사인의 강점은 여전합니다. 첫째, 시장 점유율 70%로 압도적 1위. 둘째, 네트워크 효과. 많이 쓸수록 더 많이 쓰게 되죠. 셋째, 높은 전환 비용. 한 번 쓰기 시작하면 바꾸기 어렵습니다. 넷째, 규제 준수. 전 세계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죠. 반면에 경쟁은 치열해졌습니다. 어도비 사인, 헬로 사인, 판독, 사인나우 등이 경쟁자죠. 특히 어도비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와 번들로 공격적으로 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도 개척 중입니다. CLM 시장에 진출했죠. 단순 서명을 넘어 계약 생성, 협상, 실행, 분석까지. 2024년 1월 렉시온을 1억 6,5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AI 계약 분석 스타트업이었죠. 투자 관점에서 평가하면 도큐사인은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전환 중입니다. 2024년 12월 31일 기준 PE 비율 44배, PEG 2.8로 여전히 비싼 편입니다. 하지만 FCF 6억 달러, FCF 마진 21%로 현금 창출력은 뛰어납니다. 도큐사인의 미래는 AI에 달려 있습니다. 도큐사인 AI는 계약서를 자동 생성하고 위험을 분석하며 최적 조건을 제안합니다. 서명을 넘어 인텔리전트 계약 플랫폼이 목표죠. 2025년 AI 기능 사용 고객이 3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그 밖에도 도큐사인이 이뤄낸 성취들은 놀랍습니다. 도큐사인으로 절약된 종이 200억 장. 절약된 시간 고객당 연 35시간. 평균 서명 완료 시간 37분.
ROI 380%, 고객 만족도 98%, 갱신율 80%. 도큐사인 때문에 바뀐 변화도 많습니다. 팩스기의 종말, 종이 계약서의 소멸, 글로벌 계약의 가속화, 부동산 거래의 디지털화, 원격 고용의 일상화, 물리적 서명이라는 수천년 관습을 20년 만에 바꿨습니다. 314달러에서 40달러로, 다시 82달러로. 도큐사인의 여정은 디지털 전환의 축소판입니다. 팬데믹이 앞당긴 미래, 그리고 다시 찾아온 현실. 하지만 종이로 돌아갈 순 없죠. 한번 맛본 편리함은 포기할 수 없으니까요. 도큐사인은 단순한 전자서명 도구가 아닙니다. 계약 문화의 혁명이고 신뢰의 디지털화이며 거리와 시간의 소멸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짜증에서 시작된 165억 달러 제국. 그것이 도큐사인의 역설적 성공입니다.